더 이상 두 사람의 반쪽이나 죽을 때까지의 사랑에 대한 감상적인 헛소리는 듣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모든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오늘 우리는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자비한 정신외과 수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모두 쏟아부었던 관계가 갑자기 왜 죽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죽음의 순간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검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법칙에 따르는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으로서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보살핌이 유독했고 당신의 헌신이 질식시키는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남성의 욕망이 로맨스가 아닌 차가운 분석의 메스로 해부되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0분 안에 당신은 완전한 병리학적 보고서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의 죽음에 대한 7가지 정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원인들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그의 잠재의식의 사실들을 가지고 수술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석 외과의는 다른 누구보다 더 깊이 영혼을 들여다본 사람인 카를 융 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비통한 미망인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정확히 아는 냉철한 해부학자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관계가 왜 종종 생명력을 잃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술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무균 상태로 정확하게 그리고 마취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노력에 대한 당신의 좋아요와 다음 컨퍼런스를 놓치지 않기 위한 구독이라는 당신의 출입증을 착용하세요. 자, 이제 준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보는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이 고통을 해부하여 그로부터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되었다면 1을 눌러주세요. 누가 외과이고 누가 환자인지 봅시다. 그리고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보고서의 7번째 항목은 단순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진 10개 중 9개의 관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첫 번째 원인, 완벽함으로 인한 죽음, 완벽한 가면의 함정. 사랑을 느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바로 당신의 완벽함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에게 페르소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이죠. 착한 딸, 이상적인 주부, 이해심 많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파트너의 가면. 당신은 이 가면을 너무나 열심히 만들고 너무나 완벽하게 다듬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당신의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살아있고 진짜이고 어쩌면 조금 괴짜이고 불완전했던 당신과 사랑에 빠졌던 남자는 갑자기 자신이 완벽하지만 완전히 예측 가능한 역할과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러 극장에 왔는데 매번 똑같은 완벽하게 연습된 연극을 반복해서 보여준다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그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저녁으로 무엇을 준비할지. 그는 더 이상 당신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고 당신을 하나의 기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또는 여자친구라는 기능 말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매력, 열정, 흥미진진함, 이 모든 것은 신비, 자발성, 그리고 약간의 예측 불가능함이라는 양념을 먹고 삽니다. 남성의 영혼은 사냥꾼의 영혼이며 상점 진열장에 있는 마네킹을 사냥하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가 떠나는 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가 떠나는 것은 당신의 완벽함에 질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벽하고 굳어버린 가면이 아닌 살아있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그림자의 부름. 왜 그는 스스로 금지하는 사람에게 끌리는가? 이제 더 깊이 남성 정신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 봅시다. 융은 이곳을 그림자, shadow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남성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에게 금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나쁜 여자입니다. 그의 억압된 욕망, 그의 숨겨진 공격성, 혼돈과 자유에 대한 갈망, 이기심과 무책임함입니다. 그는 좋은 가장이고 책임감 있는 직장인이며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는 수년간 이 밝은 외관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둡고
거칠고 불편한 것들을 그의 영혼의 바로 그 지하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나타납니다. 종종 그녀는 당신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약간 싸가지 없고 예측 불가능하며 이기적이고 자신의 규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가 그녀에게서 무엇을 찾았지? 라고 속삭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 자신의 그림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한 인간으로서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열쇠로 사용하여 잠시 동안 자신의 지하실 문을 열고 그의 악마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나쁜, 무책임한, 올바르지 않은, 즉 이상적이고 올바른 당신 옆에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심리 치료입니다. 그는 당신 대신 그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부했던 자신의 일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 안에 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는 다른 여성들에게서 그 그림자의 반영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 구원자 증후군. 어떻게 모성적인 보살핌이 남성적 욕망을 죽이는가? 이 항목은 이해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인데 당신의 가장 신성한 것, 즉 당신의 보살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할 때 그녀는 종종 한 여성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고전적인 전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연인 lover의 원형에서 어머니 mother의 원형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를 돌보고 구하고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일을 상기시키고 그가 잘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상적인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열정적이고 동물적이며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성 정신의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인 금기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엄마가 되는 순간 그는 자동적으로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어떤 성적인 충동도 그의 잠재의식에 의해 금지된 거의 근친상간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열정은 죽습니다. 그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어쩌면 나름대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는 당신을 한 여성으로서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다시 어른 남성으로서 그의 입을 들여다보고 모자를 썼는지 확인하지 않을 사람 옆에서 자신을 느끼기 위해 떠납니다. 그는 당신의 보살핌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가두었던 순종적인 아들의 역할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 원인들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고통스럽게 공명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댓글에 플러스를 남겨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고 문제의 핵심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우리 둘만의 비밀 신호입니다. 네 번째 원인, 살해당한 영웅. 그에게 더 이상 용이 남아있지 않을 때 가장 조용하고 가정적인 남자조차도 내면에는 영웅이라는 고대의 원형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강하고 필요하고 승리자라고 느끼는 것이 생명과 같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여성과 가족을 위해 용을 죽이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남성적 본질을 작동시키는 연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했을 때 그에게 용을 얼마나 남겨주었습니까? 아마도 당신이 직접 그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는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이 가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아직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의 의도로 그의 삶을 도전도 위험도 영웅적인 행동을 할 기회도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늪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돕고 싶었지만 사실상 그의 내면의 영웅을 거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쓸모없고 약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그렇게 강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옆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그는 구해줘야 할 공영에 처한 공주를 싸워야 할 상대를 찾습니다. 그는 다시 영웅처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비록 그 용이 단지 선반을 달거나 배관공을 처리하는 것일 뿐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싸울 마당을 빼앗았고 그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 그의 영혼의 굶주림.
왜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가? 남성의 영혼을 많은 방이 있는 거대하고 복잡한 성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여성에 대한 그의 무의식적인 이상화된 이미지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 꿈에 가깝습니다. 융은 이것을 아니마라고 불렀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의 영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여성은 다면적입니다. 그녀의 한 방에는 그녀는 부드럽고 다정한 처녀입니다. 다른 방에는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연인입니다. 세 번째 방에는 현명하고 이해심 깊은 여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고 가장 매혹적인 네 번째 방에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며 위험한 마녀가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평생 동안 이 모든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 찾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착한 딸, 보살피는 엄마가 되었을 때 당신은 그의 성 안에 있는 한두 개의 방만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들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열정, 놀이, 광기, 지혜, 신비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족한 방들의 열쇠를 가진 사람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보완하여 자신의 영혼의 완전한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굶주림에 이끌려 떠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랑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지 못했던 굶주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여성적 다이아몬드의 한 면만 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 독성 있는 우리,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그의 이별을 보장하는 이유. 관계 초반에는 나와 너가 있습니다. 서로를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두 개의 분리된 흥미로운 세계입니다. 이것은 불꽃, 신비, 그리고 끌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후 종종 잃을까 두려워 여성은 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점차 독성 있는 담쟁이처럼 나와 너를 모두 휘감고 질식시킵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한다,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원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취미를 포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공통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을 잃습니다. 당신은 분리된 온전한 인격을 잃고 반쪽 부속물, 그림자가 됩니다.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별이 서로 옆에서 회전하며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들지만 결코 하나의 무정형의 덩어리로 합쳐지지 않는 춤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완전히 녹아드는 순간 춤은 멈춥니다. 긴장, 신비, 흥미가 사라집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며 풀어내고 싶은 다른 우주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지루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분리된 인격으로 잃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마저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별은 종종 이 질식시키는 융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이고 공황적인 시도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독성 있는 우리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 옆에서 분리된 빛나는 별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말입니다. 일곱 번째 원인, 그의 개인적인 도피. 거울 속의 다른 여자는 그의 내면의 공허함. 이제 우리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원인입니다.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당신, 그리고 다른 여자로부터 초점을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로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흔하게, 그리고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그의 이별은 당신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도피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중년의 남성을 상상해 보세요. 일은 즐겁지 않고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으며 내면은 텅 비어 있고 다가오는 노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거대하고 힘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의 삶을 재고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쉽고 가장 비겁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통제입니다. 그녀는 그의 머릿속 소음에서 그를 산만하게 하는 밝고 빛나는 장난감입니다. 새로운 연애는 새로운 삶의 환상, 그가 아직 젊고 힘이 넘치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깊은 영혼의 병, 그의 미실현, 그의 실존적 공포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의 공허함이 아닌 그의 환상이 반영되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환상은 사라질 것이고 그는 같은 공허함과 함께 단지 새로운 배경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 당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 우리는 이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남성의 무의식으로 향하는 문에 있는 7개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별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며 그의 영혼의 드라마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그와 마찬가지로 나쁜 부분이 아니라 단지 불완전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신 둘 다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그림자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것을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들립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억압하고 배신했던 나의 어떤 부분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나쁜 여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설거지 대신 달 아래에서 춤추고 싶은 당신의 마녀와 자신의 의견을 가진 당신의 반항아와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여왕과 그리고 이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비극이 아님을 이해하세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의 착한 딸의 감옥을 부수고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기회입니다. 편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온전한 사람이 될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 을 알고 받아들이는 온전한 여성은 단순히 매력적인 존재를 넘어섭니다. 그녀는 자석이 됩니다. 그녀는 초대받고 싶어하는 자급자족하는 우주가 됩니다. 이제 잠시 멈추세요.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화려한 말 없이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에 답하세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했던 이 관계에서 당신은 실제로 가장 먼저 누구를 잃었습니까? 그를 잃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잃었습니까? 당신의 진심 어린 답변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당신에게로 향하는 당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즉 당신의 주의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석이 당신에게 단순히 유익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했다면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최고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